어떤 전형들이 이제 2기합 5를 요구를 하거든요. 두 과목을 합쳐서 5등급만 맞아봐. 경희대 정도의 수준에 있는 학교, 선호도 있는 학교에서 2합 오면 되게 쉽습니다. 솔직히 이건 못 맞추면 가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뭐 서울여대나 공동여대나 이런 학교들은 2합 7은 진짜 그것도 못 맞춥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다음 달 수능을 앞두고 입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을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대기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입시는 취미로 하고 있고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 최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를 본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1년 만에 뵙네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영상 인서울대학 합격하기 어려운 치명적 이유, 그게 다시 역주행되면서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신 거죠? 예. 아, 인서울이 힘들었구나, 실제로. 그래서 오늘도 그 팩트, 현실 조언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수능인데요. 수능 시즌이 다가오면 예전에는 수능 어떻게 해서도 다 잘 봐야지 이런 생각들이 강했다면 요즘에는 수능 최저 잘 맞춰야지, 등급한 맞춰야지, 이렇게 좀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세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 중에 좀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제 예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40대만 해도 그래요. 그냥 아니 뭐 수능 열심히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잘 봐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제 우리 아들이 수능 한 달 남았는데 노는 거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실은 이제 요즘에 수능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데 수능이 바뀌었는데 이제 인식이 그대로 머물러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수능은 옛날 같이 무조건 쳐야 돼.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봐야 돼요. 무조건 봐야 됩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수능은 쳤을 거야.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런데 요즘 수능은 아이들한테 선택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선택지냐면 수능을 안 보고도 대학을 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애들이 아니라 나는 선생님 수능 최저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저 딱 두 과목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상당수 많거든요. 수능과 최저라는 단어가 마치 세트처럼 조합으로 같이 인식이 되는데 근데 최저가 주는 단어의 어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최저라는 단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최저. 어떻게요? 최저라는 단어가 붙는 게 보통 이제 최저임금 보통 이런 거에 많이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면 설마 내가 최저임금도 못 받겠어? 뭔가 이제 인간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그렇죠? 그리고 뭐 최저가, 뭐 할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왠지 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는 그래서, 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능 최저를 붙이니까 당연히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그거는 최저니까 당연히 맞추는 거라고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최저인데 뭐 최저잖아. 그러니까 저는 벌써 단어에 문제가 있다고. 수능 최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저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수능 최저라는 단어를 수능 원리금 상한으로 바꿔야 된다. 원리금 상한이요? 그래야 긴장감이 올라간다. 원리금 상한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뭐 지불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지. 수능 최저라고 하면 확실히 학생들이랑 부모님들의 긴장도가 떨어져요. 그러네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고려대학교 그 학교 추천 교과 전형인데 저도 놀랐어요. 뭐 떨어질 건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막 박살날 줄 몰랐는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인문계열 학과가 3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애들 중에 37%만 수능 최저를 맞췄다는 겁니다. 고려대는 특히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고려대가 어려워서 그렇잖아요.라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못 맞춘 뭐 60% 넘는 학생들은 자기가 못 맞출 거를 생각하고 썼냐 이거예요. 아니겠죠. 아니란 얘기거든요. 분명히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썼다는 얘기고 더 끔찍한 얘기는 말씀드리면 참고로 고려대 학교 추천을 누가 쓰냐면 일반고에 보통 전교 1, 2, 3등이 있습니다. 전국에 전교 1, 2, 3등 애들이 써서 거의 70% 가까이 손치를 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당연히 맞출 거라 생각하고 썼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경희대학교가 이제 논술이나 작년에 이제 어떤 전형들이 이제 2기합 5를 요구를 하거든요. 2기합 5라는 거는 이제 수능 치는 과목 중에 두 과목을 합쳐서 5등급만 맞아봐. 그럼 사실은 이거는 솔직히 얼핏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쉽죠. 그러니까 경희대 정도의 수준에 있는 학교, 선호도 있는 학교에서 2합 보면 되게 쉽습니다. 솔직히 이건 못 맞추면 가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못 맞추면.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도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2합으로. 그런데 실제로 논술 같은 경우 이렇게
전형 충족률 열어보면 50%가 안 되는 학과들이 투둑해요. 너무 많죠. 근데 뭐 서울여대나 동덕여대나 이런 학교들은 2합 7 예.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2합 7이면 야 2합 7은 진짜 그것도 못 맞춥니다. 애들이 많이. 그럼 어쨌든 현실적으로 팩트는 학생들이 지금 수능 최저를 50%도 못 맞추고 있는 거죠. 예,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더 들여다보면 인문계는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수학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등급 확보가 자연계열 아이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애들 말로 이제 개꿀이다. 예, 작년엔 그랬고 인문계열 아이들은 이제 박살날 예정이었죠. 그러니까 수학을 사실상 수능 최저로 활용을 못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대입을. 그러니까 힘들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못 맞추게 되는지 시기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2, 고1, 중3 부모님들은 반드시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 이게 왜냐하면 수능 최저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접하는 게 이제 고3 돼서 접하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는 수능 최저에 대한 대비, 뭐 수능에 대한 긴장감 전혀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고3 돼서 이제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자, 거기서부터 벌써 잘못됐어요. 이미 틀렸습니다. 일단은 3월 모의고사 치기 전까지는 아이들 별 긴장감이 없어요. 내가 수험생이라는 자각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3월을 쳐요. 그죠? 3월을 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못 쳐요. 또 많은 아이들이 못 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학년 11월이랑 3월 모의고사가 사실 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현역 학생들한테는 6월, 9월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그때 사실 수능 최저의 기본기가 다 다져지는데 3월이요? 예. 2학년 11월이랑 3학년 3월 모의고사는 같은 응시 집단이 칩니다. 야, 그렇죠. 6월부터는 이제 N수생들이 들어오죠. 응시를 하고 예. 하니까. 그런데 2학년 2학기와 겨울방학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4학기 내신이 끝나니까 이제 내신으로 갈 아이들은 내신 관련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야 나는 수능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수능에 집중해야 될 것 같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빠르면 2학년 2학기 늦어도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수능 공부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학생들 사이에서의 어떤 서열이랄까요? 수능 경쟁력들이 그 사이에 일단 교통 정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수능에 대한 약간의 예측 가능을 그렇죠. 3월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3월이잖아요. 아직 수능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가니까 내신에 할 게 너무 그렇죠. 많으니까 예. 수능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 자각이 안 되는 안 것 같아요. 됩니다. 예, 안 돼요. 예, 당장 내신 준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3월 모의고사 지나면 이제 4월이 4월 있죠. 모의고사를 친단 말이에요. 예, 4월 모의고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의고사예요. 4월이요. 예,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된다. 4월 보지 성적표를. 말까요? 예. 아니 보는데 보긴 봐야 전혀 돼요.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돼. 4월 모의고사에는. 왜요? 잘 나오나요? 4월은 보통 3월보다 잘 나옵니다. 잘 보통은. 나와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자각을 한번 하나요? 자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응시하는 학생들이 좀 달라져요. 음. 4월은 실제로 안 보거나 막 대충 보거나 이런 애들도 있어요. 꽤 있고 4월 모의고사가 문제가 4월 모의고사도 못 보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네. 3월도 못 보고 4월도 못 보면 긴장감을 가지는데 제가 이제 지적하는 거는 4월 모의고사를 다 잘 본다는 게 아니라 3월 모의고사를 못 봤는데 4월 모의고사를 잘 본 아이들이 문제예요. 어떻게요? 내가 한 달 만에 성적이 올랐다고? 야, 뭐 수능 최저는 뭐 야,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랐는데 껌이네. 몇 개월 더 하면 더 오르겠지. 그렇죠. 그게 이제 4월 모의고사의 사가 숫자 사가 아니라 죽을 사자다. 죽을 사. 4월 모의고사. 그렇게 4월을 지나가면 6월입니다. 그렇죠. 6월이죠. 예. 6월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중요한 모의고사입니다. 6월이요.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6월 모의고사에서 수능 최저가 실패하잖아요. 네. 그럼 실패한다고 봐야 돼요, 수능에서. 그게 뭐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가 뭐 구체적으로 조사는 없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추적 조사를 해보면 네네. 네, 대부분의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6월, 9월 수능으로 가면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요. 예. 그럼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더 못 맞추겠네요. 6월에 못 그러면? 맞추면 당연히 못 맞춘다. 바람은 상향해서 맞추겠지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건 그렇죠.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사연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예. 6월 모의고사를 아이들은 이제 망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망쳤다라고 해요, 꼭. 예, 망쳤다. 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을 성적을 받아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밀렸었다. 예. 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은 네가 수능을 아직 안 쳐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수능 날 성적을 받을 확률도 없고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망쳤다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분명 하여튼 사연이 많아요. 뭐 아침에 좀 피곤했다, 좀 아팠다, 그리고 뭐 기분이 안 좋았다, 뭐 등등. 그리고 뭐 기말고사 대비하느라고 아, 그렇죠. 뭐 내신이 안 준비를 못 끝났으니까. 해가지고 성적이 안 좋았다. 모의고사를 무슨 준비해서 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모의고사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사연이 많으니까 이게 저는 이게 현실 부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6월 모의고사가 안 되면 예. 다 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긴장감, 빨간불을 켜고 안 됐을 경우도 생각해서 이제 다방면으로 입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6월 모의고사 지표를 무시하는 거예요. 너 그날 좀 안 좋았어? 우리 아이들이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았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시하고 아직 수능이 몇 달 남았고 우리 아이가 당연히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제 수능 공부만 할 거니까 심지어 수능 체제만 맞추려고 몇 과목은 포기할 거니까 예.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여름방학인데 예. 그럼 여름방학 걔네들이 공부를 하냐 이거예요. 여름방학에 또 안 예, 해요. 안 6월에 안 한 친구는 여름방학에도 안 예. 하나요? 그 6월에 안 여름방- 하는 애들은 여름방학도 안 하는데 걔네들은 3월에도 안 했고 겨울방학 때도 안 했어요. 그래요? 보면. 여름방학 때는 근데 흔히 생각하기에는 어떤 학교의 뭐 내신이라든지 이런 부담감도 없고 수능에 올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요? 부모님들의 인식이 예. 옛날에 머물러서 그래요. 그래요? 편집장이나 저나 수능 세대, 부모님들도 예, 예. 수능 학력고사 세대 생각하시면 여름방학, 고3 여름방학은 예. 쥐도 못 떠나다닙니다. 어. 바퀴벌레도 못 기어다니. 이제 바퀴벌레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할 정도로 막 조용하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막 예. 삭발한다고요. 남고 제가 남고 나왔는데 삭발 엄청 합니다. 막 이렇게 머리띠 두르고 막 졸리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엉덩이 한 5대 때려주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진짜 막 불타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100일 전략. 예. 막 이런 식으로. 네가 공부를 안 해놓은 거에 대한 상환. 네가 돈을 안 벌어놨는 상황에서 올리기만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우선은 뭐냐면 기말고사를 치면 네. 수능 공부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끝나면 않습니다. 요즘에 대입 시스템이 어쨌든 정시 비율이 이제 좀 늘긴 했으나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여전히 수시 비율이 많거든요. 그래도 그리고 그 수시에서는 여전히 주요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긴 줄었으나 여전히 많아요. 맞아요. 학교의 현장 분위기는 기말고사 끝나고 수능해라가 아니라 자 너네 이제 3학년은 여름방학 때까지 8월 말까지 학생부가 끝나니까 너희들 이제 학생부 뭐 보고서 쓸 거면 보고서 쓰고 야 독서 같은 것도 확실히 좀 챙기고 하여튼 뭐 하려고 뭐 해 자꾸 이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학생부 챙길 거 8월 31일까지 그렇죠. 챙겨 예, 이런 거죠. 할 애들은 자꾸 챙기고 막 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이들도 당연히 자기는 학종으로 갈 건데 예. 일단은 수능 됐고 일단은 그거 하라니까 시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과목을 포기하나요?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 특히 인문계열 아이들이 수학이 뭐 부담이거든요. 그럼 이제 수학을 버릴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소장님 가장 많이 버리는 과목이 뭐예요? 일단은 인문계열 아이들은 거의 수학이고. 뭐 수학이 요즘에 국어도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좀 많아요. 국어, 불국어니까. 예. 그리고 탕구도 보통 한 과목 많이 버립니다. 예. 왜냐면 탕구를 상위권 대학이나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과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냥 한 과목만 요구하거든요. 탐구를 2과목 다 잘 볼 필요 없이. 그래서 탐구도 많이 버려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편하잖아요. 막 거기 막 예.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하는 애들이 몇 과목을 버리면 맞는 건데 어차피 안 하고 있는데 몇 과목을 버리는데 똑같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도 안 했는데 뭐 포기하고 안 하는 건 뭔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가요? 그렇죠. 그냥 면제부를 발행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스스로한테? 예. 근데 이거는 어머님들도 불안하지만 합리적으로 어머님들도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도 전략적으로 상황을 보고 버려야 되면 버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버리면서 악착같이 공부하는 마음을 해야지. 예. 야 버렸으니까 당연히 무조건 맞추지. 이런 생각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는 위험 부담이 더 크다. 오히려 몇 과목을 많이 포기할수록 제가 봤을 때는 수능체 리스크는 올라가요. 네. 근데 어쨌든 수학을 4등급 5등급 아이들이 포기하고 어차피 5등급 못 써요 선생님. 맞아요. 제가 지금부터 한다고 해서 2등급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포기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대신 나머지 과목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된다. 네가 한 과목을 포기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워진 게 아니라 어려워졌다고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난도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해야 남들은 한다. 총을 5개 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나는 총을 하나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친구들 꼭 커뮤니티 이런 거 남기더라고요. 이거 포기해도 되나요? 이런 글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댓글 달아요. 그거 뭐라고 하세요? 이미 포기할 생각으로 댓글을 글을 썼으면서 왜 물어보냐고. 그거 확인받고 싶구나. 예. 그러면 수시 컨설팅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럼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수능 최저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는 제가 올해 이거 수능 관련된 방송 강조를 제가 한 2년, 3년 전부터 계속 저희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 워낙에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데 올해는 제가 너무 충격을 많이 먹은 게 예. 종교권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전교권이요? 예. 예를 들어서 종교 최상위권 학생들이 10명이 왔다. 네. 그러면 5명은 수능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시점에서. 왜요?
몇 개 포기했다고? 그럼 포기하는 최저는 애들도 있고 맞추겠지 그냥 당연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니까 당연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자기소개서랑 뭐 학생부 뭐 한다고 일단 안 하고 있다. 이런 애들이 반이 넘어요. 이렇게 되면 N수생이 훨씬 유리한가요? N수생은 안 그래도 유리한데 이제 더 더 놀랐죠. 그 수시 원서를 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선생님 저기 A 대학 쓸까요, B 대학 쓸까요? 막 이런 고민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A 대학에는 또 뭐 기역학과 쓸까요, 니은학과 쓸까요? 막 이제 이런 식의 고민인데 대부분 제가 딱 보면 A 대학, B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 지금 수능 최저가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소장님, 어쨌든 지난해 문이과에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서 올해 조금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졌잖아요. 몇몇 대학들이 조금 낮춘들 제가 예. 볼 때는 어차피 못 맞춥니다. 그럼 비슷하게 나타날까요? 못 맞추는 확률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저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예. 인문계열 특히. 인문계열이요. 비상사태네요. 뭐 자연계열도 뭐 예전보다 난이도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충족률이 높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아이들이 인문계열 아이들 막 저것들 공부도 안 하고 저것들 완전 뭐 막 무시하고 막 맞아요. 조리돌림하고 막 네. 이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자연계열도 공부 안 해요. 둘 다 비슷한데. 자연계열 학생들도 예전에 가형 킬러문항 막 21, 29, 30번 미친 듯이 나올 때 그때 수능 쳤던 학생들이 지금 자연계들 보잖아요. 야 저게 뭔 자연계 인문계지 이래요. 부모님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워낙 국어 수학이 결판이 많이 나니까 예. 요즘에 도시락을 2개를 싸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제갈량식 주머니 방법이라고 국어 수학을 아이가 그래도 적당히 봤을 때 음식이 들어있는 도시락 아이가 국어 수학을 망쳐서 멘탈이 날아갔을 때 그러면 그 도시락에는 편지를 써놓는 거야. 정신 차려라. 아직 영어랑 한국어 나왔다고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다. 대기자 TV